어제 전 세계의 이목은 스위스 제네바에 쏠려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회담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중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들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기들은 이미 활주로에서 엔진을 예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라.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협상장 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협상은 미끼일 뿐 곧 벌어지게 될지도 모를 중동의 지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종교나 영토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명확한 비즈니스이자 생존 게임입니다. 첫째, 미국의 계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친미 정권을 세우길 원합니다. 명분은 자유와 민주주의지만 실리는 석유입니다. 이란의 거대한 유전을 장악하고 중동의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틀어지겠다는 것이 미국의 본심입니다. 둘째, 이란 국민의 갈망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와 억압적인 통치에 지친 이들은 말합니다. 정권이 무너져야 우리가 산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내일 먹을 빵과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핵 개발을 위해 수십 년째 고난의 행군을 이어온 북한 주민과 판박이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 꼬리들을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통인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 네타냐후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정권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란이라는 국가는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자국 국민을 방패 삼아서라도 버티려 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란의 무기는 가성비입니다. 수천 대의 사헤드 드론 떼가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에 불과한 드론으로 수십억 원짜리 유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전략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맞서 꿈의 무기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타르 기지에는 이미 50대 스텔스기가 대기 중이며 항모2대가 페르시아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방어 체계입니다. 이제 미사일로 드론을 잡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쏘는 레이저,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이란의 전산망을 한순간에 먹통으로 만들 EMP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성비의 창과 하이테크의 방패, 이 대결의 승자가 중동의 주인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늘과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균열은 이란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지도부 내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와 체제 보존을 위해 양보하자는 온건파 사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이란 군부의 통신망을 해킹해 가짜 명령을 내리거나 지도부의 은신처 정보를 실시간으로 흘리는 심리전과 사이버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는 정권은 여러분을 버렸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타격하며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지휘부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이 성공해 이란 정권이 해체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주머니 사정이 변합니다. 희망봉을 삥 돌아가던 무역선들이 다시 수에즈 운하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물류 비용이 급감하고 이란산 석유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세계 유가는 유례없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란 정권 교체가 성공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면 단순히 기름값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수입식품들의 물류 비용이 도미노처럼 하락합니다. 현재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들은 척당 약 100만 달러의 추가 연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사라진다는 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잡는 강력한 소화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에너지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이 시나리오는 경제 제도약의 천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 물가와 내 계좌의 주식 가치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질서의 변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다시 미국과 손을 잡고 이란이라는 거대 악이 사라진 자리에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른바 중동의 르네상스입니다. 이란 국민은 세계 시장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획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 제거에 실패하고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전 세계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생존을 위해 이 전쟁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세계 경제를 파멸로 몰아넣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제네바 협상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도 하고 선거 없이 끝났다고도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비엔나 기술회담이 마지막입니다. 누군가는 평화를 말하고 누군가는 승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제 현상 유지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해체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냐, 아니면 전면전이 가져올 검은 연기냐.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